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세준의 기업 부격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상화폐 투자하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금융기업까지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저도 2017년부터 줄곧 가상화폐 관련 기사를 써오고 있습니다. 한창 불장이던, 한창 경기 안 좋던 2018년에도 제가 가상화폐 사야 된다,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썼죠. 문제는 제가 안 샀어요. 저는 이득을 거의 못 봤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사족이니까요.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가상화폐 수탁 사업에 도전한다 라는 소문이 증권가를 돌고 있습니다. 수탁 사업은 쉽게 설명하자면 가상화폐의 은행 같은 건데요. 가상화폐 예금은 물론 대출까지 가능한 서비스죠. 이 문제는 비슷한 서비스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탈중앙화 금융, 줄여서 디파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예금, 대출은 물론 공매도까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직역하면 말뚝박기라는 뜻인데요. 이게 보유한 코인을 특정 가상화폐 지갑에 묶어놓기만 해도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상화폐 인출이 안 돼서 흔히들 적금에 비유하시곤 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디파이라는 큰 금융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디파이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가상화폐 관련 금융 서비스를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금융기관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내 소중한 가상화폐를 맡길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디파이는 오히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서 안전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금융기관이 가상화폐 예금, 대출 서비스를 하려면 일단 가상화폐를 다량 보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곳간에 든 게 많으면 도둑들이 넘보기 마련이죠. 근데 해커들이 이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 디파이는 금고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시스템으로 연결만 해줄 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상화폐를 빌린다고 하면 가상화폐 은행에서는 예금된 가상화폐를 이렇게 꺼내서 주는 겁니다. 디파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가상화폐를 이렇게 저한테 조금씩 모아서 전달해 주는 방식이죠. 거래가 전부 블록체인 시스템에 남다 보니까 제가 갚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디파이가 조금 더 해킹이 안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디파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파이 정보 사이트 디파이 펄스에 따르면 2월 10일 기준 글로벌 디파이의 예치된 금액은 약 880억 달러, 하나로 105조 2,500억 원입니다. 엄청 거액이죠. 물론 디파이가 완벽하게 해킹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이번 영상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저희의 수탁 사업으로 이야기를 다시 돌려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디파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미래에셋은 왜 굳이 가상화폐 은행에 도전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내 기업을 위해서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해 보신 분은 바로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제 실명계좌죠. 실명계좌가 있어야지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국내 기업들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실명계좌가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있다 해도 실명계좌 발급 절차가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소들은 아예 기업들이랑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들도 더 이상 이제 기업들이랑 거래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각 거래소에 내려놓은 상태고요. 업비트는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기업 고객들한테는 아예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자기들한테 예치한 금액들을 전부 빼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제 가상화폐 직접 투자가 안 되니까 블록체인 업계 혹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블록체인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가상화폐 스타트업, 이름도 처음 들어본 스타트업에다가 막 거액씩 꽂아놓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국내에서 못 사면 해외 거래소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해외 거래소도 이용을 하려면 실명계좌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놓고 이 가상화폐가 있으면 해외 거래소에서도 가상화폐 대 가상화폐로 거래는 가능하죠. 근데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고 가상화폐를 다시 돈으로 환전을 하려면 실명계좌가 꼭 필요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미래에셋이 수탁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직접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거래소랑 협약만 잘 맺어놓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해킹입니다. 이게 디파이보다 수탁 사업이 해커들의 공격에 안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잘 들어주신 분이라면 바로 의아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아까는 디파이 해킹 어렵다면서 뭐 이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서비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디파이도 해킹 사례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도 17개 디파이 해킹 사고가 일어났고요. 1억 5,4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85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월 6일에는 국내 디파이 서비스 클레이 스왑도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서 약 22억 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날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갑도 분산되어 있는 디파이를 어떻게 해킹하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게 업계 취재를 제가 조금 해본 결과 해커들이 노리는 게 각자 디파이들의 지갑이 아니라 통신사를 노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신사 일부 회선을 해킹을 딱 해놓고 이를 통해서 가상화폐가 오갈 때 그 종착지를 바꿔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가상화폐가 얘기만 해도 좋지만 비트코인이 한 200개 들어오는 거래가 있는데 저한테 안 들어오고 회선을 돌려서 해커한테 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미국 헐리우드 영화 보면 은행을 터는 강도들도 있지만 이게 현금 수송 차량을 터는 강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후자의 얘기가 요즘 디파이 해킹에 조금 더 거친 비유로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수탁 사업은 안전하냐? 이런 생각도 있으실 텐데요. 안전하지 않죠. 오히려 해킹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킹에 안전하다라는 것보다는 책임 소재가 확실하다는 게 수탁 사업의 장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융 서비스는 금융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디파이는 이 신뢰를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한 거고요. 문제는 신뢰가 해킹 같은 걸로 망가졌을 때입니다. 디파이는 이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피해 보상 절차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죠. 관련 법, 지금 가상화폐 관련 법도 없는데 디파이 관련 법은 먼 세상 이야기죠. 하지만 금융기관, 예를 들면서 미래에셋 같은 회사가 수탁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면 회사가 책임질 확률이 높겠죠. 일부 금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언제쯤 시작하게 될까요? 미래에셋에서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아직은 논의 중이고 이제 큰 그림을 짜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안이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언제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는 아직은 미정이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국내 증권사도 가상화폐 수탁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상화폐 투자에 온 산업계가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나도 가상화폐 투자 한번 해봐야지, 디파이 있다는데 디파이에 돈 좀 넣어봐야겠어 라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가상화폐 투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격이 변해요. 결혼식에서도 결혼하는 신랑 신부 안 보고 가상화폐 거래소만 보는 사람들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척 피폐해집니다. 물론 제가 돈을 잃었다는 거는 아닙니다. 박세준의 기업 보객이 이번에는 가상화폐 수탁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산업계 이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가상화폐는 과연 언제쯤 가격이 오를까요?